대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서입니다. 오늘 3탄 이어서 하겠습니다. 변사님 혹시 집에 양떼 몰고 누구시 안 들어왔어요? 거위떼 양떼? 다행히 뭐 강아지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래요? 양떼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양떼 뭐 거위떼 몰고 좀 오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그래도 우리 할 말 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야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나라 내가 지키지 누가 지켜? 그러면 대한민국을 이슬람이 지켜주나?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지. 뭐 그런 사람들 우리 용감하게 3탄 밀어붙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 인권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참 이상하게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을 무슬림이죠. 이슬람을 나쁘게 말하면 처벌하는 법까지 제정이 됐다고 하네요. 맞죠, 변사님? 네, 맞습니다. 예,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헤이트 스피치 법이라고 해서 혐오 표현 금지법 이런 법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또 공공 소란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이 정말 무슬림에 대해서 좀 전도를 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들은 무슬림들이 본인들이 뭐 혐오 표현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또 공공 소란죄로 처벌받는다든지 뭐 잡혀간다든지 이런 문제 제기를 당한 것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같은 평등법이 영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법에 따라서 직장 내에서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직원이겠죠. 같은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성경책을 좀 주려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차별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직장인이 직장에서 해고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슬림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정착을 해버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선교조차도 할 수 없고 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리에 대한 문제점, 과격한 부분에 대한 것을 비판하는 것도 잘못하다가는 혐오 표현으로 몰려서 정말 문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슬람 경전에 보면 타 종교인에 대해서 살해해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구절과 잘못된 이슬람의 교리 때문에 테러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슬람이 테러의 속성을 경전을 통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사실인데 실제로 이슬람 경전에 그 말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슬람을 차별했다고 처벌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경제에서 그걸 빼든가 빼든가 놔두면서 왜 그거를 자기들은 그 경전 가지고 붙잡고 기도도 하면서 이슬람식으로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실현하자 해가지고 순교하자 그래가지고 비디오도 찍잖아요. 자기들끼리 탁 테러하기 전에 비디오도 찍어가면서 내가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알라신을 따라서 성전을 수행한다 해가지고 다 경전에 의거해서 자기 마지막 메시지까지 남기시는 그분들인데 우리가 같은 말을 했다고 왜 이슬람을 차별하는 게 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당연히 저희는 좀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유럽과 비슷한 거죠. 문화 다양성법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 문화 다양성에 어긋난다? 아니 참 이분들이 참 왜 그러시는 걸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도 왜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들어왔을까를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존중해줘야 될 것 같고 다른 나라라든지 타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마치 민주시민, 인권이 있는 시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무슬림들도 문화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슬람의 본질은 사실은 종교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요.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정말 이슬람 국가는 종교 분리가 아니라 종교 일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치,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을 적응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거기 나와 있고요. 최근에 대구에 있는 북구 대연동에서 모스크를 짓는 일이 발생됐는데요. 주택가 한가운데 정말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받고 시작하니까 주민들이 화들짝 놀래서 지금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슬림 쪽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어떤 플래카드를 가지고 나왔냐면요. 문화 다양성을 보장해 달라라고 하면서 모스크를 짓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문화 다양성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좀 옹호한다는
뭐 대구에 있는 시민 단체들 그리고 경북대 내에서도 그런 교수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민들이 그런 반대를 하니까요. 종교적 문화적 편견과 혐오에 기반을 둔 주장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주민들은 그 라마단 기간에 그 소란과 냄새와 그리고 밤새도록 이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게 종교적 편견, 문화적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못 받아들이냐라고 들이대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특정 정당에서 막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결국에는 이러한 종교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차별받게 만들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그 법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원한다면 그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왜 그 특정 정당에서는 그 법을 끊임없이 추진하는지 그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예,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니까 이슬람 뭐 받아들이자, 무슬림도 짓고 다 하자, 이런 주장이시에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전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은 이슬람을 반대하는 다양성을 왜 니는 인정을 안 해? 이슬람을 찬성하는 다양성만 너는 인정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반대하는 것도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지. 민주주의 사회가 뭡니까? 찬성 의견 있으면 반대 의견도 있는 거지. 찬성하는 사람만 그분들이 인정하는 다양성에 포함이 되고, 반대 의견은 그분들은 다양성, 우리는 다양성으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혐오라고 말하니까 혐오라고 나중에 찍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은 내 편은 다양성이고 나랑 생각이 다르면 다 혐오냐? 저는 뭐 그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전체주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꼭 희한한 게 뭐냐면요,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를. 아니, 내가 볼 때 전체주의를 하는 거구만. 내가 볼 때는 이슬람하고 그래가지고 친한 것 같아. 이슬람도 전체주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DNA가 서로 막 통하다 막 서로 눈빛만 봐도 막 통하는 것 같아.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이슬람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못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차별금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혐오 표현 금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슬림의 또 이슬람의 과격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이야기를 들은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마음속으로 찔림 내지는 기분 나쁜 게 있겠죠. 그러면 결국 그 기분 나쁨이 뭐가 되느냐? 혐오가 된다는 거고 혐오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게 되고 그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종 법적 불이익이 부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가 기도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정말 변호사님 이렇게 법적으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눈이 띄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 4편 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